이 고용이 망가지도록 금리를 혹독하게 올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언제 사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이 2650을 돌파할 때 아마 거래가 터질 겁니다. 연준 금리 인사 지금 많은 분들 또 두려워하시던데 왜냐하면 또 8월에 잭슨 홀에서 엄청 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반기에 얼마만큼 더 올릴 거라 생각하시는지? 그 7월 달에 7월 27일은 왜 슬로우드 페이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8월 중순에는 왜 잭슨홀에서는 그렇게 혹시시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까? 그 두 개 차이가 7월 달에는 주가가 되게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8월 중순에는 주가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누르기 위해서 네. 주가가 빠지면 혹시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S&P 500 기준으로 4천이 깨지고 예, 이런 모습이면 연준이 다시 정말 다시 그렇게 7월 말처럼 잭슨 홀과 반대로 제롬 파월이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줄까? 주가가 빠지면 페드는 나타납니다. 어떻게? 페드 푸스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페드 푸스는 앞으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요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를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 기축통화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가 탄탄해야 되고요. 그 소비는 고용이 탄탄해야 되고요. 그죠? 이 고용이 탄탄을 해야 소비가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의 GDP를 견인하면서 성장을 계속하는데 미국의 중산층을 탄탄하게 이루고 있는 이 노동자들은 나 노후 보장 다 돼 있어. 왜냐하면 내가 가입한 401k 퇴직연금에 주식이 60%가 들어가 있고 그 주식은 이때까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도 이 401k에 들어가 있는 나의 퇴직연금이 지금보다는 훨씬 불어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이 믿음으로 지금 빚내서라도 막 이렇게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미국 개인들은 빚이 엄청 많아요. 미국은 학교 들어갈 때도 대학교 들어갈 때 거의 다 스쿨 론을 받아서 다녀요. 그러니까 론 받아서 다니고 일하면서 갚아라. 근데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그 학자금 론 받았던 거 그거 면제해 줄게 이런 또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가처분 소득을 확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차를 살 때도 오토론이라 해서 빚내서 사고 그리고 집을 살 때도 30년 만기 모기지로 사잖아요. 그렇게 빚에 또 투자를 해서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소위 말해서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면서 크게 소비가 위축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중앙은행에서는 물가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고용을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고용이 망가지도록 금리를 혹독하게 올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시장의 연준만큼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체력일 텐데 체력이라면 뭐 예탁금이라든가 회전율 이게 지금 굉장히 약해진 지가 꽤 됐잖아요. 이 시장이 어쨌든 뭐 나쁘게 표현하면 막 판돈이라고 한다면 판돈이 어쨌든 많이 들어와야지 뭔가 거래도 원활해지고 장도 오를 수 있을 텐데 좀 요거는 언제쯤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많이 지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항상 마지막에 많이 하셨잖아요. 투자 조언 딱 요청을 하면 공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 김 작가 우리 공부하는데 근데 공부한 전문가들이 성적이 우리랑 지금 똑같이 다 빠진 거 아니냐.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만큼 지치신 것 같아. 맞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죠. 제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 친구분하고 스키장을 갔다가 스키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아버지 친구분이 굉장히 운동광이세요. 그 분이 밑을 보면서 슬로프에 내려오는 스키어들을 보면서 저렇게 백날 타봐야 실력이 안 난다. 하면서 그분은 실제로 스키 국가대표 출신을 고용을 했어요. 그날도 데리고 오셨어요.
그날도. 어떤 의미인지 알 것 네, 같습니다. 그날도 데리고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그분 따라서 이렇게 네, 딱 자세 제대로 잡아서 네. 그렇게 탔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엉터리로 사실 가르쳐 주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많은데 자 그러면 증시의 체력이라고 얘기하셔서 고객 예탁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고객 예탁금부터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상투를 친 게 언제였죠? 네, 작년 1월 둘째 주에 삼성전자가 96,700원 갈 때 네. 그때 하루 거래대금이 46조인가 48조 나왔어요. 지금 하루 거래대금이 16조 정도 그죠? 네. 그래서 줄어든 거래대금과 고객 예탁금을 보면서 아 지금 시장이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시장이 올라가기가 힘들 거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얘기죠. 거래대금이 피크아웃 쳤을 때가 보면 꼭지였어요. 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모 현상 때문에 그죠? 그렇죠. 와 나도 주식 벌써 네. 그때 당시가 삼성전자가 3개월 만에 71% 올랐대잖아요. 네. 3개월 만에 71% 오른 주식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바닥은 거래량 침체 이후에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네. 네. 거래가 침체가 되고 시장이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자포자기. 아유, 너무 이제 내 계좌 쳐다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매매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뚜껑 열어보기 무서우니까. 힘들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줄고요. 네. 고객 예탁금이 늘어가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공모주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거든요. 2020년도에는 SK 바이오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빅히트 공모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들이 막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 부분도 공모주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들어갔던 공모주가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납니다. 한창 시장이 좋을 때 작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상장된 공모주들 뭐 절반이 전부 다 그렇죠, 뭐. 네. 다 내려와 있죠. 그만큼 공모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공모가가 비싸게 거품이. 예,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공모주를 받기 위해서도 또 돈들이 몰려오면서 고객 예탁금을 70몇 조까지 이렇게 올려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고객 예탁금도 줄고 거래대금도 줄고 이런 현상이 몇 개월 좀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새벽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제 사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거래대금이 막 늘어날 때가 있어요. 예, 거래대금이 지금 이제 10조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거래대금이 만약에 20조를 뚫으면서 네.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가 물론 그러면서 시장이 더 빠지면 모르겠지만 거래를 동반하면서 시장이 올라올 때가 아마 제 예상으로는 지금 2650 전후에서 많이들 물려 계시거든요. 네, 많이들 물려 계시기 때문에 이 2650을 돌파할 때 아마 거래가 터질 겁니다. 그래서 2650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3300부터 내려왔으니까. 사실 2650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뭐 이제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는 10% 정도. 그렇죠. 2400인 거니까. 네, 좀 해피한 거죠, 사실. 네. 2650이면 무릎? 네, 무릎 정도에 사신 거니까. 자, 지금 거래대금 얘기해 주셨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좋아지면 증시가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증시가 좀 언제쯤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떤 뉴스, 뭐 어떤 신호, 뭐 어떤 지표든 뭐가 좀 나와야 좀 좋아질 수 있을까? 당연히 뭐 전쟁 끝났다는 거 나오면 당연히 뭐 이건 올라갈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고요. 네. 전쟁 얘기부터 또 한번 약간 해보면요. 아까 1980년 4월 달에 CPI가 14.8% 기록했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9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그 2차 오일 쇼크에 어떻게 보면 그 기름을 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19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아프간을 침략을 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그때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쟁이 아니라 특수작전이라고 얘기해요. 특수작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아프간에 있는 무장단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런 무장단체가 있었는데 그 무장단체를 누가 지원을 해주냐면요. 미국이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랑 서방이 지원해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아니라 특수작전이다 얘기를 하고 79년 12월 24일 날 침공을 했는데 80년 4월이라 했죠. 4월 달에 CPI가 14.8% 교육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언제 침공을 했었죠? 2월 24일이거든요. 그렇죠. 2월 24일에서 4개월 더 해보면 6월 달이에요. 이번에 CPI가 9.1을 기록한 것도 6월 달이에요.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당시에 79년, 80년 넘어왔을 때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고 그때 폴 볼커가 79년 8월인가에 8월인가 9월인가 그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폴 볼커가 뭐 하루에 뭐 40이 아니라 400bp 인상을 해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79년 하반기 80년 계속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던 것도 뭐 지금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우리가, 그 주식을 언제 살 건가? 전쟁이 끝날 때, 근데 그 아프간의 전쟁이 언제 끝났느냐 하면요. 10년 뒤에 끝났어요. 1989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나는 전쟁이 끝나면 사야지 라는 혹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하지 말자. 네,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가 거기다가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막 짓고 있고 그러면서도 전쟁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양상이 되고 1982년 8월 달부터 주가가 이제 랠리가 시작돼 가지고요. 83년, 84년, 85년 그러고 나서 86년, 87년 87년 블랙만데이가 와가지고 87년 10월 달에 주가가 30% 빠질 때 그때 S&P 500이 330에서 220까지 빠지거든요. 그런데 81년, 82년도에 S&P 500이 105, 뭐 121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지수 자체가 100에서 한 500까지 갔었으니까 4,000 정도 하는 이 S&P 500이 나중에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는 한 2만에 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주식을 사는 타이밍으로 봐서는 안 된다.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좀 길게 설명했고요. 결국은 그 타이밍은 언제 봐야 되느냐. 이번에 6월 16일 저점 찍고 갑자기 주가가 확 올랐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확 올랐던 그 원인, 그 어떤 변수, 그는 뭘로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6월 14일 정도가 10년물 국채금리가 3.4788인가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게 기록했던 10년물 국채금리가요. 7월, 8월 중순까지 3. 거의 5 갔던 10년물이 2.6이 깨져요. 금리가 3.5에서 2.6이 깨지니까 S&P 500이 3,636을 기록했던 S&P 500이 4,300까지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되는 변수는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3.48 정도에서 2.6까지 갔다가 최근에 3.1을 넘어섰었거든요. 여기서 3.5를 다시 뚫고 올라가면 그러면 시장이 여기서 전저점을 테스트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CPI가 이미 꺾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금리는 더 올릴 수도 있어요. 페드 금리는. 왜냐하면 그때 1982년, 83년도에 그 페드의 정책 금리가 21.5%까지 갔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는 16%를 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정책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당연히 10년물, 2년물도 계속 따라서 올라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3.1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10년물이 아마 이번에 9월 21일 FOMC 회의에 페드가 지금은 또 75를 올릴까봐 시장이 발발 조금 떨었거든요. 잭슨 미팅 이후로. 근데 지금 페드워치에서 다시 50bp 이상 올릴 확률이 50% 이상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50bp 정도 인상을 더 하고 나면 더 이상의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더 이상 올릴 명분이 없어지는데
물가는 10월, 11월, 12월로 가면 갈수록 네. 오히려 안정화된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의미 있게 빠지는 3%를 깨고 2.9를 또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한 2.9를 깰 때부터 네. 확인하고 사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